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강의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문명론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장 문명론 2 식의 주락 좀 다루겠는데,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식의 주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 삶의 조건,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죠. 의식주 세 가지 중에 식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서 식의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내면의 평안, 혼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내면의 안정과 평안을 다루는 락, 레저와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식의주락 이 네 가지를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핵심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 문명의 가장 중심 영역인 식의주락에서 오늘 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먹거리 21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삶에서 먹고 마시는 영역은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또 늘 먹는 거니까, 또 먹고 안 먹고 큰 대수롭지 않으니까 좀 하찮아 보이지만 삶의 가치에 있어서 삶의 내용이 들어가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생활이라는 어떤 삶의 방식, 그 문명 안에는 인간의 몸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심리적,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큰 관계성 속의 어떤 사회성, 그리고 이 먹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 우주론과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 또 심리적인 어떤 상태, 또 몸의 생물학적인 기능과 관계돼서 식생활이라는 어떤 문명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깊은 어떤 가치들이 그 안에 담아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문화에 있어서 한 5가지 영역으로 내용을 구분하는데요. 맛을 느끼는 부분,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그 밥 먹는 행위에 있어서 내 밥을 누구와 함께 먹는, 밥 먹으면서 누군가와 그 맛을 함께 느끼고, 밥을 먹으면서 그 밥 먹는 순간에 우리의 기쁨과 그 안정의 어떤 정서를 교감하는 그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을 의미하고 있지만, 함께 밥 먹는, 실제적인 밥 먹는 공간에 밥의 내용도 같이 하고 그 음식을 같이 느끼고 그 즐거움을 함께 주고받는 식을 함께 하는 그 대상 관계,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생, 몸의 생리적인 어떤 영양 공급을 하는 거죠. 몸의 생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순기능적인 몸의 건강과 또 활력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먹는 것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러면서 몸의 어떤 기능과 관계돼서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먹는 생활의 어떤 내적인 기억, 먹는 것의 경험의 어떤 그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의 어떤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생산 과정에 이르는 사회성, 그리고 식노동과 관계돼서 이제 한 5가지 먹는 것과 관계된 영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문명의 중심에는 식생활이 있고, 그리고 식생활은 인간의 가장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식의주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는 의미에서 먹거리 생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먹는 것의 어떤 태도 변화, 먹는 것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내가 삶의 가치, 특히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따르는 삶의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우주관과 세계관과 가치관,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것과 관계돼서 신앙의 삶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식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달라질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앙생활과 먹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식과 영성에 보면 영성과 식생활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구별된 삶은 먹거리의 변화, 삶에 구별된 거룩함은 먹거리에 구별된 어떤 태도, 방식, 그런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의 가르침 중에 종교법, 신앙생활하는 안식일과 제사법과 성전의식과 이런 걸 종교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상의 어떤 건강과 식과 관계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어떤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먹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다라기보다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에서 신앙의 삶이냐 불신앙의 삶이냐 굉장히 가치 기준을 까다롭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강도로 먹는 것을 두고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살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할 정도로 살 거냐 죽을 거냐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한 음식을 먹게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불신앙이면서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삶과 죽음을 가나놓을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신앙의 삶과 불신앙의 삶,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먹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껴있도록 하는, 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먹는 것과 강력하게 결부시켜서 삶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대로 기독교 신앙 전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나와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애굽에서 살 때 먹었던 불신앙의 문명에서 먹었던 그 먹는 것의 기억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먹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 동기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름을 완전히 포기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먹거리라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오늘 삶의 희노애락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세속의 문명에 연결된 음식을 일단 놓고 만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먹거리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먹거리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구약의 신앙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대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는 그 의식,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소명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확인, 이것을 매번 식탁을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내용 자체가 성분적으로 그 자체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태도를 통해서 불신앙의 세계관이 있고 신앙적인 세계관에 어떤 맞는 음식을 늘 껴서 구별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먹거리를 통해서 항상 신앙생활을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원칙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우리는 식의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식사하고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깨어있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영적 지각이 영혼욕의 총체적인 영역에 늘 껴있도록 영적 각성의 어떤
식에 대한 어떤 태도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을 5가지 의미로 이제 구분해서 식 먹는 것과 관계된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우리 눈이 열릴 때 먹는 것의 태도 아주 섬세한 식에 대한 어떤 자기 문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각에 대한 이 맛이 주는 어떤 기쁨과 또 고통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맛을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맛을 즐기면서 그 즐거운 맛을, 그 맛의 기쁨을 신앙의 가치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각이 주는 어떤 생리적인 어떤 기능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즐기는 과정은 식생활 문화를 다양하게 꽃피우는 힘이다. 그래서 미각의 생리 기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몸을 망치는 독이 되거나 병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각의 생리적 기능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몸에 맞게 잘 익혀내는 게 필요하죠. 자, 식의 실제 내려가 보면 미각의 생리적 기능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은 미각과 후각에 있어요. 맛을 느끼는 그 풍미를 느낀다는 것은 코에서 느끼는 향을 느끼는 것하고 입에서 혀로 느끼는 5가지 맛의 기능,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후각이 주는 기능하고 미각이 주는 기능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각은 5가지 맛을 느끼게 되는데 후각은 수백 가지 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후각은 그 맛을 느끼는 경험에 의해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100가지를 경험하면 100가지 감각이 생겨요.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뇌가 크게 있다기 어린 시절에 먹는 경험을 100가지를 하면 100가지 맛을 느끼고 감지하고 익숙하게 내 몸에 이제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5살 이전에 먹는 10살 이전에 먹는 음식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평생에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맛을 느끼는 그 변별력과 그 예민함과 그 맛을 즐기는 그 감수성, 그것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차이가 편차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거리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경험들이 얼마나 평생 먹는 것의 맛을 즐기는, 맛을 느끼는 그 풍성함을 얼마나 내 몸에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맛 교육과 관계되는 거고 또 성인이 돼서 그 맛을 계속 경험하면서 다양한 맛을 경험하면서 그 맛을 즐기고 그 맛을 또 우리가 구별하면서 먹거리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몸에 맞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각은 후천적으로 결정되고 또 미각은 선천적으로 고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이제 그 미각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식구. 자, 미각의 일상성을 통해서 삶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나누고 기억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밥 먹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와 함께 인격적으로 그 관계적으로 그 결속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관계는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밥 먹는 관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그게 뭐 별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와 식사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우리는 특히 신앙의 가치를 추구할 때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결속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음식은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로서 몸에 어떤 활력을 주고 몸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음식의 내용, 그리고 소화하는 것, 그리고 잘 배설하는 것, 그런 생리적인 어떤 음식의 소화하는 배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잘 맞는 음식, 또 몸에 적합한 방식으로 먹는 것, 어떤 적합한 주기로 먹는 것, 양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에 맞는 먹거리 내용과 어떤 먹는 방식,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음식이 만들어지는 생산, 그리고 관리, 유통, 또 음식의 조리, 그리고 판매, 또 이런 섭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식탁 위의 음식은 수많은 생태적, 또 사회적, 정치, 경제, 심리적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의 재료를 먹을 거냐, 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거냐, 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거냐, 육식을 먹을 거냐, 채식을 먹을 것이냐, 또 수입한 음식을 비닐하우스 만드는 음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제철 음식을 먹을 거냐, 이런 다양한 음식의 재료를 통해서 그 내 식탁의 음식이 어떤 세상을 담고 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 세계관이 그 안에 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때 그런 가치관과 사회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수입품을 계속 먹게 되면 물건과 탄소 발자국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만들어진 그 지역, 그 사회, 그 노동 현장의 그 사회하고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내용의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노동, 식노동과 식을 만드는 밥을 만드는 과정,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또 조리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이 모든 밥을 먹는 어떤 주방의 어떤 활동, 이 노동이 주는 어떤 가치. 그래서 식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 예술적 활동이다. 그리고 식노동은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자기 훈련에, 자기 수련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섬기는 또 섬김의 행위이기도 한 식노동, 식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세계관, 많은 가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먹거리를 결정하고 어떤 먹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이 신앙의 가치관과 연결되고 불생의 가치관과 연결되고 죽음의 문명과 연결되고 생명의 문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의미를 앞으로 디테일하게 또 섬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먹는 것의 태도, 먹는 것에 대한 깨어있는 어떤 세계관과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세워질 때 내가 지향하는 이 신앙의 가치, 이 삶이 늘 식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기본 토대가 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식문화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식의 의미의 다섯 가지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19강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